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부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다면 2부는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내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참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부족한 2%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잔소리가 많은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님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주실 전문가님은 바로 정재훈 전문가님이신데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자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오늘 좀 방송 중에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동시 입장 수가, 이용자 수가 200명이 넘으면 특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요. 200명이 넘으면 관련돼서 이제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는 잠시 뒤에 우리 전문가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기업 탐방을 열심히 다니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기업과 관련돼서 직접 눈으로 보고 뛰고 느끼고 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탐방 노트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문자 샵 0082번으로 기업 탐방 노트 저도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정재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 멤버로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석위원님이라고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정재훈 혹은 정재훈 수석위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더불어서 이어지는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 샵 0082번은 끝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 주말에도 저희 서울경제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요. 블랙라벨 멤버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 만큼 메모를 해두셨다가 블랙라벨 위원님들이 수석위원님들이 토요일 오후 1시에도 강연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계속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일정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좀 이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정재훈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준비하신 게 많다고 해서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저도 전문가님의 선물이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돼서 이 기업 탐방 노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업일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실시간 이제 유튜브 시청자 수가 200명이 넘으면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전문가님? 아까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밖에 PD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럼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준비한 거는 뭐 연말 되면 항상 하나씩 좀 선물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부분들인지는 알게 될 것 같고요. 뭐 실시간 시청자 수를 보니까 뭐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뭐 많이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강의나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앵커님? 네. 자,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 말씀을 좀 드렸을 때를 좀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올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뭐냐면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그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보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게 된다라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하나씩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일봉 차트예요. 아마 이게 화면에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21선이 빨간색 선이에요. 21선이 빨간색 선인데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꺾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중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결정을 해요.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밀려 내려올 건지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자체는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도구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게 되면 옛날 오래 전부터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다 지어볼게요. 5일선, 11선 이렇게 좀 지어놓고 보게 된다라면 과거의 시장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구간들이에요. 여기 2011년도 이 구간대가 지금 구간하고 제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흐름들이 어땠느냐를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61선하고 121선 자리대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미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게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고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다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모습보다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61선 자리대가 있고 121선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121선까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60일자리대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60과 120이 데드 크로스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고점권역에서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왔다가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먼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하고 실적 분석을 했을 때, 기초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만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반 정도 올라갔으면 거기서부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고점권역에서 보게 되면 920, 992포인트 자리대 절반 정도 되돌림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하방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괜찮을 거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하방각이에요. 또 하나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캔들하고 이평선 공부를 좀 했으니까 대충은 아실 거예요. 여전히 추세는 고점과 저점을 낮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이평선들을 다 지우고 한번 보자고요. 이평선들을 다 지우고 나서 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보시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올라간다라면 요 언저리대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하나 될 수 있고 여기가 하나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저점이 이탈되어 있는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 있는 거, 1차 목표치.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지지 라인대, 여기가 3,100포인트잖아요. 그럼 요 자리대도 마찬가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찮으면 쭉 커서 하락의 절반의 되돌림. 그 자리대가 3,100포인트잖아요. 얼추 3,100포인트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을 보다는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뭐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PPT를 이제 좀 계속 넘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된다라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아마도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한 부분들은 보조지표를 좀 봐야 돼요. 제가 낙폭과대를 활용을 했을 때에 보게 되면 RSI 지표랑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RSI 같은 경우는 추세 강도를 좀 보는 거예요. 추세 강도를 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강한가를 측정하는 그냥 보조 지표예요. 분석 도구. 그냥 보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돼요. RSI 지표가 0이면 특정 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만 했다는 얘기고, 반대로 100이라면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굳이 다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RSI 지표가 70 이상이면 과매수권역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보게 된다라면 70이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권역이니까 매수하면 안 되고, 뭐 30 이하면 과매도권역이니까 매수를 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참 웃겨요. 보조지표 만든 게.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투자를 했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보조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일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적인 보조지표, 추세적인 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이격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일봉 차트예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부분들이 RSI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뭘 볼 수 있냐면 RSI 지표가 과열권역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죠. 근데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침체되어 있던, 그러니까 32하권역으로 되어 있던 일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 2번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라면 수익적인 측면은 꽤나 높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RSI 같은 경우도 길게 받느냐 아니면 짧게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지금 보면 과매수권역이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어요. 그죠? 침체권역에 빠져 있지만 반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조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단일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지표도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추세적인 RSI는 추세지표예요. 추세지표인데 이것만을 맹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보면 RSI 지표가 침체권역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까지 3번이에요. 작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침체권역에 들어갔지만 반등이 미미하게 나오고 나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SI 하나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과매수권역이구나 아니면 과매도권역이구나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과매도권역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책에 보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매수권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과매도권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과열권역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은 저쪽 코로나 때 그리고 요때 한 번, 한 몇 번 있네요. 조금만 들어왔을 게 추세지표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RSI라는 지표가 크게 뭐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보조지표이지만 크게 따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뭔가 좀 부족하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저기 침체권역에 있다가 한번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침체권역에서 빠졌다가 반등이 추세에 대한 지표가 RSI가 40을 넘어갔지만 주가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R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침체와 과열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분석을 하기가 이 단일 지표로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여기다 더 붙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스토캐스틱을 붙인 거죠.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기간,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뭐 10일이면 10일,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5일이면 5일, 짧은 기간 동안에 움직인 가격 범위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냥 그런 지표다. 가격이 상승을 며칠 했는데 지금 내 가격,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스토캐스틱 값이 100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과매수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0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거는 과매도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RSI랑 똑같아요. RSI는 70과 30이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100.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과매수.
0에 가까워질수록 과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이 보통 80 이상의 값을 보이면 과매수권역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되고 20 이하면 과매도권역에 진입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뭐 요거는 그냥 굳이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밑에 써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설정값을 보기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533을 설정을 하고 중기는 1266,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 12, 12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서 나는 단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장기인지 이렇게 해서 일봉으로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설정하면서 좀 봐드릴게요. 근데 웃긴 거 여기서 뭐냐면 자 이렇게 네모친 구간이 있어요. 이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침체권역이잖아요. 그죠? 침체권역에 있다가 다시 많이 올랐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근데 과열권역에 진입을 했어요. 과열권역에 여기에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자, 요걸 반대로 하게 되면 스토캐스틱이 과열로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접근을 하는 그 전략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필히 거래량이 터졌을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 그죠? 이 두 가지 캔들과 스토캐스틱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의 차트를 보게 되면 4월달, 5월달, 6월달, 6월 초순 중순까지는 아마 요 4월 말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캐스틱이 과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과열권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단기 거래를 해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과열권역에 있으면 과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예요. 침체권역으로 빠졌어요. 빠졌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섰으니까. 근데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빠졌어요. 주가가 더 빠졌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표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보조지표라는 거는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기술적 분석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손절 라인대를 잡고 목표가를 잡고 하겠죠. 차트를 보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지지 라인을 정하고 저항 라인대를 정해서 매도를 결정을 하고 또 매수를 결정하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보조지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난 이거 잘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어렵고 답답했을 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낙폭과대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낙폭과대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낙폭과대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RSI랑 스토캐스틱. 두 개 다 그냥 침체권으로 빠졌으면 아, 이거 반등 타이밍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등의 목표치는 1차는 11선, 2차는 21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빠졌다가 낙폭과대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의 목표치는 이평선 기준으로 11선. 그 다음에 2차 목표치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근데 이거 11선, 21선 싫어. 그러면 그 하락의 시발점부터 하락한 폭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기도 써 있을 거예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목표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자, 침체권역으로 빠졌어요.
여기도 침체권으로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낙폭과대로 빠졌고 시장은 낙폭과대로 빠졌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미약해요. 아직까지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밀렸다가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침체권에게 빠졌어요. 침체권이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 침체권에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친구는 벌써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평선 기준을 안 보게 되고 그냥 가격적인 하락폭만 보게 된다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현금을 좀 만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시장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뭐냐면 며칠 이렇게 올라갔고 어제도 밀렸다가 그저께도 밀렸다가 양봉 달고 밀렸다가 양봉 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응이 된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절반 되돌림 다 나오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매수를 하고는 또 올라가겠지라고 매수를 했지만 빠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줄여놨다가 다시 사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반등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다른 것들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차트를 좀 하나씩 보면서 설정을 하는 거랑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장기 평선을 일단 빼볼게요. 장기 평선을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토캐스틱을 해야 되겠죠? 지표의 RSI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위로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을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위로 올려놓자고요. 이렇게 거리량은 조금 줄여놓고 자, 이렇게 줄였어요. 이평선이 너무 하니까 확인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있고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자, 현대차를 보거나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보면 자, 침체권역으로 빠진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스토캐스틱이. 근데 보면 양쪽 다 빠져야 돼요. RSI와 스토캐스틱 다 빠져야 돼요. 그럼 여기 윤활이 되겠죠? 윤활. 그리고 요건 안 빠졌죠? 여기는 안 되고. 그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겠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맞죠? 빠졌으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침체권으로 빠지면 여기는 침체권으로 안 빠졌어요. 이거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빠졌어요. 여기도 침체권으로 빠졌어요. 매수예요. 그러면 매수인데 하락폭에 질질질질 흘러내린 거잖아요. 거래량도 없이. 그냥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시발점부터 이 하락부터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하락을 먹든가 아니면 1차 10일, 2차 20일 그걸로 해서 1차 목표가 11선 왔을 때 단기로 떨어내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간은 아니잖아요. 이 구간도 아니고 이 구간은 맞았어요.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된다라면
적어도 이 하락에 하락 N자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 하락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21선 자리대가 목표치야 라고 했다라면 절반이 벌써 챙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61선 저항을 받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절반 정도 팔았거나 했다라면 그냥 가져가 보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눌림을 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대형주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LG전자를 봐도 마찬가지고 상승의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 자체도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마 시장이 더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을 활용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스토캐스틱을 533 이렇게 짧게 안 해요. 이 스토캐스틱을 요거로 안 하고 제가 쓰는 거를 또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슬로우로 해요. 저는 슬로우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틀리잖아요. 12, 5 요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완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RSI나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기술적인 마디를 활용을 해서 그 마디 이하권역으로 빠졌는데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침체권역으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럼 그건 낙폭과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 봤는데 침체로 안 빠졌어요. 그럼 그건 낙폭과대가 아니고 밀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수가 어찌됐든 침체권역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가 밀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되겠죠? 이 자리대가 깨지면 얘는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 빠진 폭에 있어서 한 마디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강연회 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연말 투자 전략 뜬금없이 강연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자세한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이 저점을 깨지게 되면 좀 골치 아파요. 이 2,900을 깨버리게 되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빠질 걱정을 하는 것보단 밀리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아마 낙폭과대로 빠지고 뭐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국전력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렸을 거예요. 나 같으면 사겠다 이거 길게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올라간 게 없죠. 대답만 하지 말고 올라간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아마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6일이나 13일 날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6일이나 이날이나 요날이나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방송이니까 요 구간 여기나 여기.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제 방송을 보고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투자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전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전기 가격 인상하면 수익성은 그나마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정부에는 안 될 거고 다음 정부에서 계속 아마도 이 전기 가격이나 아니면 뭐 음식료 제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전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 있어서는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영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국전력 만약 방송을 보고 했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은. 근데 이제 좀 여유 있게 하거나 기업 장기적으로 좀 보거나 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건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차별화가 좀 나오다 보니까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을 때에 활용을 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걸 활용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맹신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도 보게 되면 여기서 빠졌잖아요. 여기. 이거 핵심적인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침체권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침체권역으로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자. RSI는 침체권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침체권역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침체권역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의 기준은 RSI는 기본적으로 빠져야 되고 스토캐스트 마찬가지로 퍼센트 K 값과 퍼센트 D 값이 모두가 다 빠져야 돼요. 퍼센트 K 값이랑 퍼센트 D 값이 다 침체권으로 빠져야 돼요. 그걸 저는 인정을 해줘요. 그럼 그 시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를 다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침체권역이 왔어요. 근데 징그럽게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찔끔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것도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주식의 습성이에요, 낙폭과대는. 근데 얘는 낙폭과대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간 케이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먹을 폭이 이렇게 크진 않겠죠? 그러면 얘도 1차 21선, 2차 11선 뭐 하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락의 시발점. 요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그러면 13만 4천 원. 여기 13만 4천 원. 이 자리대, 이 언저리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예요,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13만 4천 원짜리 대가 여기 갭으로 빠진 이 시가잖아요. 여기 61선과 121선 모여 있잖아요.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뚫고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없잖아요. 얘 저항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막 15만 원, 뭐 14만 원 이렇게 물려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요거 본전 올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못 팔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 좀만 더 버티면 올라갈 건데 그러다 못 팔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일부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13만 4천 원. 근데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던 게
NC소프트가 있었어요. 얘도 보면 침체권역으로 빠진 자리대를 보면 여기에 여기. 그럼 다시 보면 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징그럽게 안 올라갔어요. 이 낙폭과대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얘는. 그럼 얘도 하락의 시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니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얘는 70만 원. 요 자리대가 일단은 저항 자리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면 좀 시간은 좀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뭐 분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입을 해봐도 괜찮아요. 주봉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걱정은 아니겠는데,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 전에 괜히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KMW라고 있어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2020년도 때 말고 이때 부분에 보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때문에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일단 다이버전스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이쪽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성장을 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분들 인정. 다이버전스예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추세가 더 높아진다라면, 가격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RSI 같은 경우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뭐 이런 애들 다 하긴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밸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몇 년치를 땡겨서 쓴 거란 말이에요.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이게 다이버전스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심텍. 너는 LNF 살래? 심텍 살래? 그러면 저는 심텍 살 것 같아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월봉 봐봐요. 월봉. 얘는 월봉 차트가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잖아요. LNF를 보면 월봉 봐봐요. 미쳤잖아요. 카카오.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조정받습니다. 얘기해드리잖아요. 카카오도 얘기해드렸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차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저 도지엔앵커한테 2차전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알아요, 좋은 거.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나쁜가요? 아니에요.
카카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기업인데 조금 조정받았다고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조정기는 꼭 거칠 수가 있어요. 이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거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 차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상승기 끝났을 때 있다. 그걸 좀 조심하셔라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장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면 10분 정도가 좀 남았대요. 10분이 아니라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길게는 못 하겠네요. 자, 어닝 시즌입니다.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항공주, 여행주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적 안 나와요. 항공주는 나와요. 대한항공은 나와요. 근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친구들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시 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 11월 달에 미국 가죠? 거기에서 아마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비메모리, 2차 전지 이런 쪽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 IT 모아가세요. 비메모리 쪽 모아가면 좋고 후공정 쪽 괜찮고요. 소재 쪽은 좀 빼고요. 소재 쪽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빼고 이런 쪽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이쪽은 이제 너무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학회 내년 초에 이제 학회 슬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뭐 테마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어차피 3월 달인가 선거가 있을 거예요. SOC나 이런 쪽은 내년도에 대선에도 계속 봐야 될 섹터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C나 건설 뭐 이런 쪽을 좀 모아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대북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근데 좀 차별화되는 조짐이 좀 보여요. 아난티는 계속 움직이긴 나오는데 아난티 실적 꽤나 좋을 것 같고 아난티는 그냥 많이 올라가면 때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받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아티아이도 같은 섹터로 좀 분류가 되는데 좀 약하죠. 얘네들은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이를 얘네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아티아이 보니까 수주 잔고는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대아티아이는 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테마 종목군들은 그 정도 SOC나 이쪽 인맥주들 저는 인맥주들 안 보고 있고요.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내년도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하고 어느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네, 뭐 지분 투자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LG하고 삼성하고 뭐 협력 맺은 것들도 있고 아마 LG하고 삼성하고 협력을 맺어서 뭔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랑 삼성이랑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협업에 대한 부분들, 대기업 간에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아예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지분을 인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